과거 기출 문제를 여러분 풀어봤어요? 시험 볼 때 저런데 아무리 뛰어난 학생들이라도 시험을 잘 보려면 기출 문제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점수를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많고, 근데 점수를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러는 학생들은 꼭 풀어보세요. 왜냐면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시험 문제랑은 많이 달라요. 여러 선배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어요. 지금까지 봤던 시험 문제는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오픈북, 오픈노트입니다. 다 자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요? 이렇게 뻥 뚫어놓고 이걸 채우세요 이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좀 적용을 해야 되고 응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에서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를 기출 풀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내 생각하는 것과 답안이 다른지를 좀 꼭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IPC 이 프로세스들 간에 어떻게 통신을 할 거냐 하는 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구체적인 코드를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본다는 게 사실 잘못하면 1시간 내내 해도 안 끝나기 때문에 주요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주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봅시다. 파이프 가장 간단한 건데, 아이디어는 파이프라는 시스템 콜이 있어요. 시스템 콜을 하면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리터가 넘어옵니다. 두 개의 파일 디스크리터. 이게 FD0하고 FD1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파일 디스크리터는 우리가 보통 파일을 쓸 때 쓰는 파일 디스크리터는 똑같습니다. 파일 디스크리터. 이 파일 디스크리터라는 게 이제 굉장히 널리 쓰이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거든요. 두 개가 넘어오면 이 기본적으로 파입은 원웨이 half duplex예요. 원웨이 통신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FD1을 내가 보내는 걸로 하고 FD0을 받는 걸로 한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였고, 이거 클로즈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겁니다. 클로즈 FD1에 쓰고 여기 FD0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가 됩니다. 이게 왜 클로즈를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기서 포크를 하잖아요. 포크가 여기 있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하나만 시간을 이 포크를 하니까 뭐예요? 애드레스 스페이스가 두플리케이션이 되고, 그 중에 뭐가 모드 오브 두플리케이션이 되냐면 파일 디스크리트 두플리케이션이 똑같이 복사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를 내가 클로즈를 해줘야 얘가 이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가버리는 그런 세상이 생겨. 그래서 이거를 클로즈하고 반대로도 할 수 있어요. FD1을 클로즈하고 패런트가 차일드가 FD0를 클로즈하고 FD0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영어하고 일본은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탠다드 아웃풋을 써서 보내고 영어로 보내봅니다. 여러분이 그 C 언어 배우면서 이 영문하고 일본을 배웠죠? 너무 오래돼서 생각 안 나지. 이거는 뭐예요? 스탠다드 인풋이고, 이건 스탠다드 아웃풋이고, 예? 이건 C 언어에서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 2년 전쯤 배웠어.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을 써서 아웃풋으로 내보내고 여기는 인풋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구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시그널은 보시면 시그널은 조금 더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시그널 핸들러라는 게 존재합니다. 시그널 핸들러. 이 시그널 핸들러는 뭐냐면 이거는 별도의 함수예요. 별도 함수. 시그널을 제가 설명하면서 시그널이 도착을 하면 그 시그널 핸들러를 수행을 시킬 수 있다. 수행이 된다. 또는 시그널 핸들러로 동작을 안 시킬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는 뭐냐면 메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시그널 핸들러라는 걸 디파인 합니다. 여기 있는 시그널 핸들러 차이드라고.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시그널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스크를 시그널이 들어올 때 시그널 안 받는 마스크를 세팅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자세한 거 여러분들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그 액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시그 유저 1이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포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패런트가 차이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해서 그 다음에 뭐 스테이지 영어 뭡니까? 차이드고. 그 다음에 이 패런트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패런트가 이 PID, 자기 차이드한테 유저 1이라는 걸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시그널에 대한 핸들러를 디파인 해주는 거예요. 유저 1이라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시그널 핸들러를 동작을 시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패런트는 이 시그널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일드는 그 시그널을 기다립니다. 그 시그널에 도착하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일로 뛰어갑니다. 즉 패런트는 시그널을 보내고 차일드는 시그널을 받아서 시그널 핸들러라는 걸 출력을 하고 끝나는 그러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시그널이 들어 보내는 것과 시그널이 받는 것을 우리가 포크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고받으려면 두 개의 프로세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프로세스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도 괜찮아요? 네. 시그널 핸들과 차일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가 어떤? 시그널 함수를 호출하는 거는 차일드가 시그널을 받으면 호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그 액션이라는 걸 통해서 유저 시그널이 오면 지금 보면 유저 원에 이 함수가 뭘 받아들이냐면 시그널 종류와 해당되는 그 액션입니다. ACT 언더스코어 차일드. ACT 언더스코어 차일드 스트럭처를 뭘 하냐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그널 핸들러라는 거를 그러니까 시그널 핸들러 차일드라는 거는 이제 펑션이죠. 펑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SI 언더스코어 핸들러는 펑션 포인터를 통칭합니다. 이 펑션 포인터에 이 펑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그널이 도착하면 여기서 컨트롤이 일로 슉 넘어갑니다. 그 시그 포즈 함수를 실행하고 넘어가요. 시그 포즈 실행을 하고 넘어갑니다. 시그 포즈는 이제 그냥 가만히 포즈를 하는 거죠. 근데 시그널에 도착을 하면 여기서 갑자기 푹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하는 거죠. 저 페어런트에서
힐 이 부분이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인가요? 이의 키라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이 PID에게 이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 콜이에요. 그러니까 시그널이라는 게 여러 개의 그 시스템 콜이나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시그 액션 같은 것들은 시그널 핸들러를 정의해 주는 것, 시그널 핸들러 세팅해 주는 것. 힐이라는 거는 실제 시그널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이제 뭐 게임을 하고 있는데 환경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게임을 하고 싶으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친구 PID를 받아다가 그 키를 계속 날려주면 그 친구는 소리도 없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그널 핸들러, 시그널 마스크 같은 거를 제대로 세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시그널에 도착하면 시그널 핸들러가 디파인이 안 되어 있으면 대개의 경우는 디폴트 액션을 하는데 디폴트 액션이 뭐냐면 그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핸들러를 정의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 우리가 숙제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전문적인 프로그램하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딱 두 군데입니다.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은 코너 케이스를 다 처리해줘요. 코너 케이스. 코너 케이스가 뭐냐면 그런 일이 거의 안 생겨. 거의 안 생기는데 어쩌다 생긴 일들을 다 고려해서 if를 놓고 케이스를 놓고 다 처리해요. 그게 시스템 콜이 리턴되는 값을 체크하는 거. 대개는 페일 안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포크는 거의 페일 안 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그냥 프로그램 동작 안 하는 일이 생겨요. 원인 없이. 왜냐하면 굉장히 메모리가 타이트할 때는 이 포크가 닥터풀이에요. 근데 메모리가 언제 타이트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 콜이 리턴하는 값을 꼭 체크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규먼트로 넘어오는 것, 우리가 함수 구출하잖아요. 이게 인티저인데 예를 들어 0이다. 여기는 체크를 안 하고 있는데 0이 넘을 수도 있어요.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프로페셔널 코드에서는 이 코너 케이스를 처리를 다 합니다. 발생할 확률이 없는, 우리가 숙제를 할 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줘요. 그럼 그게 갑자기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동작 멈춰버려요. 두 번째로 또 하는 건 뭐냐면 시그널 처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내 프로그램에 내 프로세스에 시그널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그널을 핸들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해주면 디폴트 액션은 내 프로세스에 죽는 거예요. 왜 죽은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시그널에 대한 액션을 다 디파인 해줘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전부 다 시그널 핸들러 세팅을 다 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게 왜 이러나 생각할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그널 처리를 다 해줍니다. 시그널 핸들러를 뭐 디폴트로 무시하거나 뭐 그런 거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안 해주면 프로그램이 죽어요. 네. 아까 파이프는 그 메시지 보내는 게 맞아요. 파이프랑 차이들 때만 가는 게 뭐였던 것 같은데 네. 시그널은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건가요? 맞아요. 네. 지금 질문이 뭐냐면 포크는 죄송합니다. 파이프는 상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크를 한 다음에 두 패런트와 차일드 간에 통신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냥 PID를 알기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기 전에. 근데 시그널은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간단하게 만들려 보니까 이 한 페이지에서 이거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포크를 써서 포크를 쓰면 뭐예요? 프로그램 하나가 두 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포크 아니고 상관없어요. 네.
시그널 해석 파일 보면은 시그 액션도 있고 시그 포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러면 시그 포즈 받았을 때만 저 핸들러 부르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시그 퍼즈가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뭐 다른 코드에서 상관없습니다. 시그널은 아무 때나 날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싱크로너스 하기 때문에. 이건 근데 우리가 아무 코드를 안 넣고 그냥 이 코드 하나 더 그냥 쓴 것뿐이에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설명하면서 인터럽트 설명하면서 비동기적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그널이 비동기적인 동작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비동기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에게 비동기적으로 이벤트를 나눠줍니다. 그럼 이벤트를 받은 B는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하는 거는 B가 알아서 해요. 지가 핸들러를 정할 수도 있고 핸들러 안 하면 그냥 터미네이트 될 수도 있고 뭐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런 액션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 저번 예에 대해서는 파이프에 대해서는 만약에 포크가 실패했을 때는 0보다 적다고 나와있는데 여기는 케이스 마이너스 1이라고 있어가지고 자네 아주 뭐 굉장히 지금 날카롭게 본 것 같은데 이 지금 뭐냐면 자네 요걸 시작하는 거야 이제. 네네.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취향인데요. 코딩하는 사람이 코딩하는 사람이 취향이에요. 어떤 사람 취향은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 이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세이프해요. 이게 마이너스 2가 리턴될 수도 있거든. 절대 마이너스 2가 안 리턴된다고 개런티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마이너스 2 리턴.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밍 컨트롤 이상하게 동작하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콜이 막 엉켰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딱 케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0보다 작고를 하는 게 훨씬 세이프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디펜시브하게 코너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네 좀 이렇게 좀 쉬운 거 물어보는 거지. 네, 굉장히 쉬운 거. 쉬운 거. 제 시그 포즈가 그 시그널을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무한정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서 먼저 무한정 기다리. 그러니까 이 시그 포즈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여기다 뭐 1 더하기 1, 뭐 I는 1 더하기 1, J는 2 더하기 2 있어도 상관없어. 이게 특별한 이 시그 포즈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뭐 유저 1에 대한 이 시그널 핸들러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어떤 동작을 하고 있어도 에이싱크러너스하게 시그널이 들어오면 그 핸들러 떼어봅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i는 1 플러스 이런 걸 하면은 바로 리턴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렇지. 바로 리턴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넣어놓은 거고 실제 코드는 이렇게는 안 되겠고 쭉 뭘 하고 있고 근데 그거 우리가 다 안 쓰려고 이 코드들은 다 우리가 동작을 확인한 코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그 길게 뭘 써야 되는데 코드를 의미가 없는 없이 길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입니다. 쉐어드 메모리는 이 줌겟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쉐어드 메모리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줌엣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프로세스 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쉐어드 메모리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붙이는 주소를 내가 정해줄 수도 있고 아니 시스템이 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0을 넣어주면 시스템이 정해줍니다. 0. 아니면 내가 정해줄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소에 몇 번지에 0x4 4만 번째 붙여라 라고 정해줄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습니다. 안정하면은 이렇게 영어로 넘기면 그 커널이 알아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쉐어드 메모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줌 아이디라는 게
여기에 그 만들어진 쉐어드 메모리의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를 가지고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크를 하면 패런트하고 차일드가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그 그림의 형태로 쉐어드 메모리를 두 개의 프로세스가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크가 굉장히 편하죠.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니까 베리어블들이나 그런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편리함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메시지 큐는 줌 get하고 비슷합니다. 메시지 get이라는 함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메시지 아이디라는 게 나와요. 또 그게 일종의 이제 쉐어드 메모리 아이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포크를 해가지고서 그 아이디를, 메시지 아이디를 공유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샌드 리시브를 합니다. 여기서 메시지 샌드하고 리시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아이디를 향해서 샌드 리시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고 받아오고 보내고 받아오고 그런 동작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혹시 조금 혼동스러우신 분은 사켓이에요. 혹시 컴퓨터 네트워크 하면서 사켓 프로그램을 해본 사람 있나? 자네들은 좀 너무 쉬운 거니까 좀 이렇게 저 옆에 친구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안 되는 학생들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디테일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사켓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걸 설명할 텐데, 제가 설명하는 건 지금 뭐냐면 IPC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정도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사켓이라는 것과 포트라는 것은 같지만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같은 건 뭐냐면 포트를 바라보는 건, 포트를 겨냥하는 건 같은데 이 사켓은 프로세스마다 존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트를 보는 창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켓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같은 코드는 이제 뭡니까? 포크를 해서 샌드하고 리시버를 만들었어요. 포크를 해서. 근데 여기는 저희가 포크를 하지 않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를 따로 뒀습니다. 따로 둬서 동작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페이지는 지금 서버의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포트 넘버를 53,003번으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임의의 숫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그 웰론 포트가 아닌 것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웰론 포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웰론 포트와 리지스터 된 포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포트들은 뭡니까? 나머지 포트들은 그냥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사실 못 씁니다. 쓸 수 있는데 못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저 도메인 안에서, 즉 우리가 고대 캠퍼스 안에서는 이 임의 포트를 써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고대가 아니고 내 친구가 연대에 있는데 연대에 있는 친구하고 이 테스트를 사켓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포트를 53,003번을 쓴다 하면 동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왜 안 해요? 사켓 프로그램이 잘못됐어요. 이 프로그램 그대로 하면은 고대 안에서, 저희 캠퍼스 안에서 하면 동작 잘해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가 내 친구한테 이 프로그램 한번 써서 내 서버에 접속해봐. 그럼 전화 와. 야, 안 되잖아. 전화 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되는데. 근데 실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이 포트는 이 외부에서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할 때, 고대 사이트를 공격할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런 다이내믹 포트로 통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정보 정산처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웰론 포트나 리지스터 포트 말고 다 나와요. 그래서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도 이 도메인, 즉 고대라는 그 설명 AS라고 그럼 네트워크 시간 여러분 다 배울 건데 AS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이때 AS는 애드레스 스페이스가 아니고요. 어노니머스. 아무튼 그건 네트워크 시간 자세하게 배우시고 이 고대라는 그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AS라고 부르는데 AS를 넘어가는 거를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 사켓 프로그램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닌데 다른 엔티티가 이 파이어월 같은 것들이 막는다. 파이어월 같은 것들이 막는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무슨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좌절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는데 이걸 모르면 막 그냥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결국 두 사람 다 잘못이야. 정보정산 이런 보안 차원에서 그래서 그걸 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뚫기는 굉장히 왜냐면 그게 학교 전체, AS 전체에 위협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관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포트 쓰는 거를 접근하는 거를 왜 글로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포트를 아무튼 디파인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H2NS 같은 걸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찾아보면 좋겠고요.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번호를 이 숫자 있잖아요. 이거를 저 여러분 그 빅 인디안, 리틀 인디안 알죠? 컴퓨터 구조에 A+ 받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디 있어? 그럼 컴퓨터 구조에 A 받은 학생이 있었죠. 저 같은 거. 아니 이거를 준다니까. 자 보자. 그럼 제일 뒤에 앉은 학생이 보자. 요 중에서 제일 뒤에 앉은 학생. 하얀색. 자네 빅 인디안하고 리틀 인디안 배웠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 기억이 잘 안 나지? 그 앞에 앉은 학생. 아무튼 뭔가 그런 거 배우긴 했지. 기억이 안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메모리가 있을 때요. 여러분, 메모리가 0번부터 이렇게 3번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드웨어 이걸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이팅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라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 중국 글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어인가 그런 것들은 아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언어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은 뭐냐면 그런 차이점을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통일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이 인터넷이라는 걸 디파인해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라는 것과 리슨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거 마인드는 뭐냐면 사켓하고 여기 사켓을 만들잖아요. 여기는 사켓을 만들었어요. 여기 포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인드에서 보세요. 사켓 FD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서 정의한 서버 애드레스 거기에 포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켓하고 포트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인드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listen. 왜? 서버니까. 서버니까 들어오는 패킷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클라이언트는 사켓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포트를 또 역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바인드가 아닐 때는 커넥트라는 걸 시도해요. 커넥트라는 걸 시도해요. 그러니까 서버는 바인드를 하고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사켓, 이 사켓 FD라는 거에다가 라이트를 합니다. 참고로 여기 사켓 FD도 전부 다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는 파일 시스템을 뭐 볼 시간은 많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결국 타입을 할 때나 파일을 할 때나 사켓을 할 때나 이거에 대한 디스크립터나 아이디는 같은 아이디였습니다. 같은 아이디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뭐 이거 말은 좀 거창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 얘기 아니에요. 파일과 사켓과 파일의 애드레스 스페이스는 같다. 죄송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같다. 그 같은 번호를 네임스페이스 같은 얘기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스페이스에서 이름을 다 아이디를 다 준다는 얘기예요. 네임하고 아이디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뭘 하냐면 53003번 포트에다가 계속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이라는 라이트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서버는 뭐예요? 커넥트를 받아, 그 리스를 한 다음에 커넥트를 받아들기 위해서 억셉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드. 리스가 억셉트를 분리를 시킬 이유는 서버는 하나고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시켜서 리스에서 억셉트하고 리스에서 두 개를 분리시켜서 것이죠.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사켓 프로그래밍 이렇게 된 걸 보여주는 것도 올해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켓이 좀 복잡해서 설명 안 했었는데 이 클래스는 훨씬 더 좀 진화된 그런 클래스에서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켓을 만들고 포트를 바인드한다. 하고 그게 서버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는 사켓하고 포트를 가지고서 커넥트를 한다. 커넥트가 되면 그 다음에는 보내고받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서버들 다 이렇게 오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들 다 이렇게 오죠. 물론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라는 걸 쓰면 뭐 커넥트라든지 바인드라든지 사켓이나 이런 시스템 콜이 안 씁니다. 그렇지만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면 실제로는 이런 시스템 콜도 다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프로그램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싸가지고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API들을 주고서 프로그램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실제 써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훨씬 더 성능도 높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소켓에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 3개가 요청을 하면은 네. 서버 쪽에서는 프로세서 3개를 포크해서 그 3개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하는지 아니면은 기존 프로세스가 클라이언트 3개 요청을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질문이 뭐냐면 서버가 이렇게 리스트를 하는데 클라이언트 3개가 동시에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래서 웹서버 하나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날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그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가 이 서비스하는 이 다른 프로세스를 포크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이 싱글 서버가 다 처리하느냐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그 설계자 마음이에요. 그 설계자 마음이고 싱글 서버를 쓰게 되면 프로그램이 편리하겠지만 이제 성능이 얼마 이상 안 나오겠죠. 근데 멀티 서버를 만들면 성능이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코어 숫자가 많아지면 싱글 프로세스로는 성능이 얼마 이상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프로세스를 더 띄우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트레드를 써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뽑아서 합니다. 또 잘해. 그 메시지 큐에서 아하. 그 차일드 부분이 케이스 제로잖아요. 네. 네, 거기에 그 메시지 타입이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메시지 타입은 그냥 크게 의미를 갖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메시지를 보낼 때 서로의 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 이 코드에서 그 중요한 부분, 즉 이 메시지 게트하고 그 다음에 보낼 때 메시지 리시브하고 샌드를 할 때 이 get에서 넘어온 아이디를 쓴다. 그 아이디는 포크를 통해서 공유가 된다 하는 그 정도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에 아까 얘기한 뭐 시그퍼즈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공부하고 근데 이걸 제대로 써보려고 한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콜의 특성에 대해서 각각의 아규먼트를 어떻게 채울 건가, 그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적절하게 값을 넣을 건가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레벨 오브 디테일이에요. 그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하면 커널을 보게 될 텐데 커널 코드를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뭐 100% 예외 없이 뭐 이런 게 있냐. 너무너무 코드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뭐라고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100%. 99%가 100%.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필요한 레벨 오브 디테일이 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이렇게 제 운영체제를 오랫동안 개발도 하고 강의도 하고 막 하고 있지만 제가 컬러 코드를 에브리 빛 싱글 라인을 다 아냐고 하면 답은 아니에요. 저도 컬러 코드의 에브리 싱글 라인을 다 알지 못해요. 그거 아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BSD 4.2나 이럴 때는 다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코드 수가 많아봐야 뭐 2, 3만 라인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그걸 넘어가 버렸어요. 뭐 너무 뛰어난 천재들이라 하더라도 그 코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단 뭐를 아냐면 자 그럼 내가 봐야 될 게 뭐냐? 여기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함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줌인 즉 집중해서 볼 건 디테일을 보고 집중해서 안 볼 거는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위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코드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고 그 코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필요한 기술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알고서 커널 코드를 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왜 갑자기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여드리냐면 이 코드 디테일을 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만 가지고 1시간 반을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그 말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IPC들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사용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 까지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 설명하고자 하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정도 레벨 오브 디테일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서킷을 써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 훨씬 더 내려가는 거지. 제가 설명한 거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여기 나오는 이 각각을 다 체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데이터 타입이 뭐고 사이즈 데이터 이 크기를 얼마고 다 체크해야 되는 코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최소한 요 수업 시간에. 오케이? 시험 문제도 뭐 코드로 이렇게 작성하는 문제는 절대 안 해요. 그거에 맞는 레벨 오브 디테일을 가지고서 시험 문제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자네한테 이렇게 뭐 이거 더 신경 쓰지 말라는데 그런 레벨 오브 디테일을 자꾸 보면서 특히 컬러 코드를 보려면 여러분이 그걸 이제 좀 띄워쳐야 돼. 내가 봐야 되는 레벨 오브 디테일이 어디까지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많은 분량의 코드지만 겁내지 않고 축축축축 가면서 아 여기 함수, 여기 함수, 여기 함수, 저기 함수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들이 근데 머릿속에 쭉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도가 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컬러 코드가 분량이 많고 함수가 뭐 얼마고 컴파일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설명해주는 그 레벨 오브 디테일을 우리가 랩 세션 다 설명해줘. 그것만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빠짐없이 다 숙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따라오고 안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해보라고 하는데 안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컬러 코드를 두려워하지 말자. 마치 이 코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오케이.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트레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레드는 이런 다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의 차이점을 여러분 다 알겠죠? 소리가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는 앱스트랙션인데 스케줄링의 단위고 엑스큐션 유닛이고 프로텍션 도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트레드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 역시 엑스큐션 유닛이에요. 즉 엑스큐션 유닛이라는 것은 스케줄러블 한 단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라운드 로빈을 하든지 타임 쉐링을 하든지 간에 스케줄링을 할 때 스케줄링하는 단위예요. 그럼 트레드는 뭐냐? 프로세스보다 작은 단위다. 이 파이널 그레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작은 단위다. 자, 그럼 작은 단위가 무슨 뜻이냐? 즉 프로세스 안에서 실의 그림을 갖는 거예요. 요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라는 의미가 뭐냐면 컨트롤이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엑스큐션을 하는 이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되는 게 엑스큐션입니다. 엑스큐션의 흐름, 엑스큐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싱글 트레드예요. 하나의 선입니다. 하나의 줄이에요.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멀티 트레드를 갖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세스 내에 엑스큐션을 하는 그런 단위가 여러 개 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돌아오면 그래서 프로세스 안에 실행된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보다 그렇지만 작은 단위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스레드는 서로 접근할 수 있어요. 서로 접근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텍션 도메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는 서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스레드와 스레드는 서로 접근할 수 있어요. 서로 메모리를 읽어낼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스레드가 필요하냐? 뭔가 필요하니까 나왔겠죠. 그 필요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의 프로세스에는 뭐예요? 하나의 컨트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엑스큐션을 하는 순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드가 있으면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코드가 이 라인이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행이 되고 순차적으로 계속 수행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 줄로 수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번에 하나의 이름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코어가 많이 생겼어요. 창문을 좀 열어야 됩니다. 창문 열어. 많이 좀 벌써 더워진다. 창문 좀 봅시다. 그러면 코어가 여러 개니까 뭐예요? 병렬적으로 동시에 simultaneously, concurrent가 아니고 simultaneously. 여러분 concurrent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concurrent가 아니고 simultaneously 수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필요가 생깁니다. 내 프로그램, 자, 제가 여기서 제가 드는 예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런 감이 사라졌을 텐데,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컴퓨터를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 쓰던 컴퓨터보다 옛날에 쓰던 컴퓨터는 1GHz였어요, CPU가. 근데 이제 컴퓨터를 사러 갔더니 그 컴퓨터를 파는 사람이 이거가 2GHz가 있고 이거가 코어가 2개, 1GHz 코어가 2개가 있다. 2개의 다른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1GHz짜리 코어가 2개 있는 컴퓨터가 있고 아예 코어가 하나인데 2GHz짜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 좋아하는 게임 뭐야? 오, 게임이네. 컴퓨터 게임이 있다고 쳐요. 그 게임을 그걸 좀 빨리 돌리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1기가에서 돌아가는 게임이 있는데 요 왼쪽 게 A이고 B가 2기가짜리. 요 2기가짜리는 코어가 하나예요. 자, 내가 1기가에서 돌아가는 게임이 X라는 게임이 있어. X라는 게임이 있어. 거기서 100이라는 속도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더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A로 가면 어떻게 되고 B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질문을 바꿔서 내가 X라는 내 게임이 있는데 성능이 100이에요. 이걸 내가 높이고 싶으면 1번 A를 선택한다. 2번 B를 선택한다. 3번 A하고 B는 같다. 4번은 없어요. 아, 4번이 있구나. 성능이 떨어진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지.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네. 내가 프로그램에 X를 돌리고 있어. 근데 내가 입학을 해서
이 컴퓨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럼 A로 바꿔야 돼, B로 바꿔야 돼. 게임을 좀 더 아주 상박하게 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빨리 하고 싶어. 자, A다. 괜찮아. 뭐 옆 쳐다볼 거 없고 그냥 소신껏 듣는 돼.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을 기억하고 있다가 차이점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두는 것이 여러분이 수업에 와서 공격합니다. 틀려도 괜찮아. B다. C다. 얘네와 B랑 똑같다. 손 조정하게. 4번. 이 성능이 높아지려면 B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3번이 될 수도 있어. 조건이 뭐예요? 멀티스레딩이 됩니다. 멀티스레딩이 안 돼 있으면 내 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돌 수 있는 게 안 돼 있으면 코어가 아무리 늘어나도 속도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게임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 내 하나의 게임의 속도는 안 늘어나. 그래서 스레드를 사는, 뭐 여러 가지 말 썼지만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임의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코어가 많아진대. 여러 개 코어를 같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에서 제일 빠른 게 3.5기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4대 있는 거로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거 컴퓨터 구조 시간을 자세하게 배우기를 바라고 배웠겠지만 지금 클락을 더 이상 못 올려. 물리적인 한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수를 막 늘려요. 근데 코어 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돼? 패러렐리즘을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패러렐리즘.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패러렐하게 수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 유용하겠어요? 유용하지 않겠어요? 유용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코퍼레이트 프로세서와의 차이점. 그러면 프로세서를 많이 만들어서 좀 같이 동작을 시키면 어떠냐는 거죠. 좀 괜찮아? 자, 이 프로세스, 코퍼레이트 프로세서를 좀 떨어져 만들지 말고 프로세서를 많이 만들어서 동작시키면 어떡하냐, 어떠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차이점은 뭐냐면 이가 프로세스가 되면 IPC가 필요하죠. IPC가. 그 다음에 컨텍 스위치.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컨텍 스위치는 훨씬 더 스레드는 가볍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보다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스레드가 시작된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좀 할게요. 스레드라는 게 처음 도입되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90년대 초였어요. 그때는 이러한 프라미스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아직도 유용하고 사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레드 수와 유틸리제이션을 보고 보면 이게 스레드 CPU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CPU 숫자라는 거는 코어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면 스레드 숫자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피크가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코어 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돌릴 수 있고 그것이 하이어 트루풋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숫자가 증가할수록 CPU 유틸리제이션이 증가하고
그점 뭐예요? 인계 P를 넘어가면 어떤 이상을 넘어가면 감소한다. 왜? 오버헤드가 있으니까. 항상 이 오버헤드와의 트레이드오프가 꼭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캐시얼 컨셉. 또 하나 컨셉은 오버헤드. 오버헤드는 꼭 생각해야 돼. 내가 이걸 할 때 오버헤드를 움직이는 건가. 계속 생각해. 그래야지 그 유효한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어가 많은 시스템일수록 트레드 기능을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프로세스하고 본다면 프로세스는 하나의 트레드를 갖는다. 프로세스 간의 메모리는 독립적인 이유로 서로 접근을 못한다. 그거에 비해서 트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트레드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공유한다. 이것이 바로 비용이 적게 되는 이유입니다. 스위치하는 비용이죠. 제가 그 컨텍스트 스위치를 설명하면서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저장할 게 적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다른 건 다 공유하고요. 뭐만 공유를 안 해? 보세요. 코드나 데이터나 파일을 공유해요. 마치 포크처럼. 그러다가 뭐를 달리하냐면 스택을 달리해요. 스택만 달리해요. 나머지는 다 달리해요. 그러니까 저장할 게 뭐예요? 요것들 하고 이것과 관련된 리지스터들을 스레드별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공유하는데 그래서 코드와 데이터와 파일을 같이 써요. 달리 쓰는 거는 이런 거.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달라야 되겠죠. 왜냐면 왜 프로그램 카운터 달라야 돼?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달라야 돼. 그러면 세 개, 여기 그리면은 세 개의 엑스큐션 플로우가 있어요. 수행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카운터 다르고. 그래서 또 뭐가 달라야 되겠어? 스택 포인터가 달라야 돼. 스택. 제가 그 프로세스의 메모리 웹을 설명하면서 이 스택이 푸시파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거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그 값을 유지해주는 게 스택 포인터예요. 왜 컴퓨터 구조시켜야 되는 스택. 근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여기를 가르쳐요. 결국 뭐냐면 엑스큐션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에 따라서 CPU가 움직이고요. 그 데이터를 스택이 계속 저장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엑스큐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레드의 고유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스위칭, 스레드 스위칭 프로세스보다 가볍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 LWP라고 찾아보세요. 검색해보면 Lightweight Processor. 프로세스와 thread 그렇게 설명하지만 프로세스와 lightweight process로 설명합니다. 그 lightweight process가 바로 thread와 동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했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궁금한 게 스케줄러가 프로세스를 올릴 때 되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스레드가 모든 스레드가 도입이 되면은 스케줄러가 조정하는 게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 단위로 올렸거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자, thread가 도입이 되면 스케줄러가 이 수행을 시키는 단위가 thread가 되는 거냐? 답변은 예스입니다. 그래야지 엑스큐션 유닛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서 좀 이제 그 변화가 좀 생겨요. 근데 실제로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yes. 오케이? 잘해. 그럼 멀티 프로세싱이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어? 그럼 멀티 프로세싱이 조금 더 안 좋다면 네. 그럼 그게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 네. 요거 이게 사용되는 경우가 없냐고. 제가 이 프레드 제일 마지막 장에 그것도 뒀는데 자네에 일단 답변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설명을 제가 하고 있냐면 프레드의 개념이 이렇고 이러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설명이 도입이 됐다고 설명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별로 안 쓰느냐 그렇잖아요. 0과 1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설명했지만 그 인터럽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PIO가 있잖아요. 그럼 PIO가 안 쓰느냐 그렇잖아요. PIO 쓰느냐 그러면 인터럽트가 더 좋은, 더 패스트한 컨셉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PIO를 쓰는 게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됐다고 해서 저렇게 안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두 개가 같이 쓰이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thread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thread가 도입이 돼서 많이 이렇게 시도가 됐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thread를 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되는 90년대면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사람들이 thread를 가지고 30년 동안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 이걸로 가야지. 그런, 현재의 형국은 그런 형국. 그렇지만, thread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이런 프로그램의 패러럴리즘을 표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그런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바 같은 데서 만드는 스레드는 이제 그 스레드랑 저 스레드가 1대1이 막 매칭되는 건가요? 질문을 잘했고 그럼 이제 이 장점은 내가 설명 안 해도 괜찮죠? 뭐 프로그램가 장점이 있다 뭐 어쩌고 오케이. 그럼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으로 잡아. 이것도 여러분 멀티코어에서 thread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죠? 그 얘기를 설명 안 하고 지나갔던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하기 위해서. 자, 지금 조금 시간이 많지 않지만 좀 어려운 혼동될 수 있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스레드를 두 개로 나눕니다. 유저 트레드와 커널 트레드. 그리고 자바에서 말하는 트레드, 유저 트레드.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유저 트레드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자의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라이브러리에서 트레드를 생성하고 스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슈는 이겁니다. 이 유저 트레드를 커널이 아느냐라는 존재가. 그에 대한 답변은 유저 트레드의 경우는 모른다. 그래서 자바 트레드가 돌아가는 거 하고 커널에서 트레드 도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트레드이고 개념은 그래요. 내가 프로그램에서 트레드를 가지고 패러럴리즘 표시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것이 커널에 어떻게 인식이 되고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 그것도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 유저 영역 커널 영역을 나누면 유저 영역에는 여러 엑스큐션이 있는데 커널에서는 몰라. 이 프로세스 하나 안에 있는 거야. 프로세스 안에 그냥 트레드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는 뭐예요? 패러렐리즘이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지원될 수 있는 패러렐리즘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지원될 패러렐리즘은 뭐가 있을까요? 커널에서는 얘를 볼 때 프로세스야. 근데 유저에서는 막 여러 개가 동작해. 그럼 그걸 굳이 해야 돼요? 하나 질문할 수 있잖아. 유저 레벨, 유저 스레드를 왜 하죠? 자바에서 왜 만들었어요? 자료가 비슷해. 이거 받았지. 자, 여러분 이 싱글 스레드에서 싱글 스레드에서 여기서 말하는데요. 내가 메시지 리시브를 했어요. 이 콜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프로세스는 여기서 웨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메시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블락을 해야 되잖아요. CPU에 들어가죠. 여기서 근데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죠. 그래서 다른 CPU,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스레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슬립을 하더라도, 하나의 스레드가 슬립하더라도 다른 스레드는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스레드가 컨커런트하게 막 돌아갈 수 있어. 자기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이 뭐 인터럽트 스레드도 자바에서 만들고 비동기적인 이벤트를 막 갖잖아요. 그게 스레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여는 사용자 영역에서 한다. 사용자에서.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커널 스레드 만들자. 근데 커널 스레드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모노리틱 커널에서는요. 여러분 기억나죠? 모노리틱 커널. 커널 전체 큰 덩어리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스템 콜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냐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 콜들이 쭉 수행을 하고 끝날 때까지 인터럽트가 안 들어온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그게 그동안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 곤란하니까. 커널이 트레이드를 지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커널이 이제 인터럽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커널이 인터럽트를 받는다. 그런데 커널도 트레이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멀티코어를 돌아가야 되니까. 인터럽트를 그러니까 모노리틱 커널에서 인터럽트를 블락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커널이 싱글 트레이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럼 코어가 많아져도 어떻게 돼요? 커널 퍼포먼스가 안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커널을 트레이드를 도입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요. 왜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왜 복잡한 일이 생길까? 왜? 그거를 얘기하고 마칩시다. 사실 제가 설명을 더 했으면 여러분이 질문이 나왔을 텐데 코드는 여러분 뭐예요? 트레이드 공유해요. 그렇죠. 데이터도 공유해요. 오케이. 자, 코드는 뭐예요? 코드는 리드 올립니다. 리드 올려.
여러 스레드가 막 동시에 읽어도 값이 똑같은 값이 나와요? 다른 값이 나와요? 근데 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는 RW. 누군가는 읽지만 누군가는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녀석이에요? 어떤 녀석이에요? 남이 쓰고 있는데 내가 읽어버리는 녀석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 값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동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내가 읽은 값이 진짜 읽은 값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해야 돼? 스레드들이 서로 동기화를 해야 돼요. 제가 쉐어드 메모리 설명하면서 똑같은 얘기 했죠. 메시지 패싱은 커널이 동기화를 한다. 근데 쉐어드 메모리는 그 쉐어드 메모리 프로세스에 제가 딱 일부가 돼버리니까 뭐예요? 커널이 더 이상 개입을 안 한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쉐어드 메모리를 쓰는 프로그램들이 동기화된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또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there is a cost.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기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널 코드를 보게 되면 무슨 K, 뮤텍스니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커널을 멀티스레드로 만들면서 커널 데이터 스트럭처를 막 읽고 쓸 거 아니에요. 그걸 동기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커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됐고 실제 리눅스 커널에서도 지금은 다 멀티 스레드화가 되어 있지만 커널이 멀티 스레드가 된 게 3.4에부터인가 아마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